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TV 부동산 소리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채널에 판부처TV님을 초대해서 같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우리 담백 2%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오늘 주제에 다양하게 우리 2%님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저도 같이 들을 겸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광입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방문해 주셔서. 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이제 2탄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또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연석 회의에서 주요 정책 과제 중에서 주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최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상 만약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사실상 대선 공약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전세 2%니 전세 10년. 10년. 이거 괜찮을까요? 정말 네. 저도 사실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돼서 무제한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셨을 때도 제가 상당히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또다시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의 주요 정책 과제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최단 연재를 10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조기 대선으로 정말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게 정말 정책화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화면 조정이 조금 불안정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년 확대. 네. 그래서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주요 정책 과정 중에 주거 관련된 내용만 제가 쏙 뽑아서 온 건데요. 네. 보시면, 전세대출 DSR 적용.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전세대출 DSR 적용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민생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당인데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과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좀 우클릭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그렇죠. 네. 이게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에 DSR을 적용하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출액이 적게 나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대출액이 적게 나오겠죠. 근데 예. 적게 나오게 되면 사실 월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미 전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셔야 하는데,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그만큼의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 왕이 아니고 아파트 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대출 DSR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 되시면은, 네. 조건이 안 되시면. 그렇죠. 그렇게 대출이 되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가 또 계속 오겠죠. 그러면서 그 평균 금액보다 또 더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수요가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월세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보증금의 50%를 상한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DSR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비싼 전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시거나 비싼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DSR에 40% 뭐 몇 퍼센트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DSR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80% 90%까지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50%를 상한으로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세 대출이 80%까지 나오는 전세 대출을 이제 50%까지밖에 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회전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험 리스크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세가 순환이 안 되면은 결국 임대인분들도 들어오실 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고, 또 월세의 금액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결국 서민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허그, 네. 이제 아마 우리 한부처 TV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허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을 예. 100%로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히 대출을 쉽게 내주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것을 60%에서 70%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0%, 30%에서 40%는 은행에서 보장해라 라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좀 크죠. 그리고 크죠. HF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보증 비율이. 예. 그래서 지금 허그보다 대출이 조금 되게 깐깐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60%에서 90%까지 되어 있는 HF도 받기가 깐깐한데 이것을 60%에서 7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는 완전 전세를 없애겠다라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대선 공약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70%를 제한하면 우리 서민들은 어디로 전세를 사러 들어가야 합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아요. 네. 게다가 월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자꾸 지금 반복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월세가 평균 시세보다 많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네, 진짜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지금 월세가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것이 전세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아니 뭐 파격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좋은 의미로 파격적인 게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놨습니다. 거기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거를 철회하셨으면서 또 한 번 10년 확대. 무제한보다 지금 그래도 나은 건가요? 10년 확대면. 조금 그래도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10년은 없지 않아 있으시네요. 네. 전세 네. 10년 확대 이거 임대사업 안 하시려겠는데요. 임대인 분들도. 그렇죠. 하기가 너무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을 10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거대 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의 역설, 저희도 자주 말했던 내용이죠. 네. 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건 결국은 그 전가가 네. 고스란히 임대인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차인분께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세 10년, 지금 민우맘님께서도 지금 전세를 내놔야 될지 비워둬야 될지 고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임대인분들이 전세 계약 10년을 만약에 보장해준다면 어떤 임대인분께서 임대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내가 10년 동안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기에 저 집을 팔기 위해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세 10년을 보장해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집을 팔지 못하고 5%씩만 올려가면서 10년 동안 집을 한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희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분들이 뭐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분들도 그렇지만 임차인분들도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으로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의 임차인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 내보내시고 싶은데도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그래도 사람 일은 또 이제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그거를 쉽사리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그리고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54.1%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행 2+2년 선호. 요 정도만.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정도는 익스큐즈를 했고 정부 쪽에서 이 정도는 익스큐즈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2 정도까지는 오케이. 전세 가격이 분명히 임대차 입법이 생기기 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2까지는 그래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와 전세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네. 10년이면은. 네네네. 전세 10년이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비워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리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월세를 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얼굴 없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10년 전세를 줘야 된다면? 비워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비워두신다고 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전세 물량이 또 귀해지고. 네, 상당히 귀해지겠죠. 그러면은 또 금액은 오르죠. 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전세 10년 동안 그 임대를 했어. 그럼 그 10년 동안 못 올린 금액을 10년 뒤에 와장창 올리겠죠. 엄청나게 올림으로 해서 그거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요. 고스란히. 그렇죠. 기존 임차인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네. 이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에 전세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묶였다가 그 후에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네. 지금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해서 상당히 금액이 한꺼번에 많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를 10년으로 묶겠다. 이거는 좀 사실 저는 여론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분위기가 좋으면 하고 좀 분위기가 또 나쁜 것 같으면 철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좀 여론몰이용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캐사님 임차인 면접 봐야. 네, 그렇다니까요. 면접을 봐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해야 된다면 면접을 보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도 그 임차인의 그런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요청을 하고 면접을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임차 주고 갱신 주면 재건축할 수도. 네, 그러게요. 전세 계약 10년이면 임차 줬는데 재건축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재건축 되면 좋은 거기는 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왕이 될 시대인가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아래도 썼지만 이게 전세가 임차인이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차인이 다 약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무초 TV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1억짜리 전세도 있지만 뭐 정말로 비싼 전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실례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나인원 한 남이 전세 80억입니다. 근데 이런 임차인을 10년 동안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분도 임차인이시거든요. 전세 80억 이분도. 그렇죠, 전세니까. 네, 임차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집 8억짜리 집에 살기도 힘든데 전세 80억에 사시는 분들은 보장해주고 내 집에 8억에 사는 사람들은 악덕업자 취급하는 지금의 그
그분들의 그런 이거는 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나인원 한남 같은 이런 집들도 어쨌든 임차다. 네, 임차다. 그렇죠. 네, 와, 내 나인원 한남 전세 80억. 장난 아니죠. 네. 프로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임차인이라고, 그러니까 저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이꼬르 약자이고, 임대인 이꼬르 강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결국 피해보는 건 둘 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둘 네, 다예요. 네,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임대인은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자산가들이 네. 보호를 받는 그런 세대가 됐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해서 어떻게 전세 3억 주고 있는 임대인가, 이게 과연 척결해야 될 적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나인원 한남의 전세 80억이 나쁜, 그러니까 돈을 뭐 열심히 버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인 건 맞지만, 그렇죠. 보호해야 할 약자가 과연 전세 3억을 주는 임대인이냐, 아니면 나인원 한남 전세 80억에 사시는 임차인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프로님, 이 부동산은 그냥 저희 이제 자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순환할 수 있도록 네. 너무 규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 매도자, 매수자를 위한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020년도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됐거든요. 임대차 입법이. 근데 그 전에 2017년도 5월부터 네. 2020년도 6월까지는 전세가 상승이 0.9%였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시행한 후에 1년 10개월 만에 16.4%가 급등을 했으니까, 그냥 4년 동안 전세값을 올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높게 올려받음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사실 아까 판부처 TV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 특히 부동산은 건들면은 이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예. 지난 정권에서 너무 규제가 많았죠. 네, 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윤종호 의원께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께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하셨었는데, 이 지금 11월 달에 발의하시기 전에, 그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무산이 됐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발의를 했는데, 이때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철회를 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고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고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이 일부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였는데요. 현장 중개사로서는 퇴고 요구를 임대인분이 함부로 못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못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실고자 어떻게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현장에 있어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주시죠. 이렇게 못합니다. 네,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뭐 법적으로 한다 해도 절대 예를 들어 막말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임대인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고 요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 네, 그 윤종호 의원님을 포함한 그 발의자분들께서 법안을 좀 발의하셔서 아파트를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좋은데요? 임대주택을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근데 지금 주택을 정부에서는 짓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선량하게 지금 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에게 이런 마치 어거지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퇴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임대료 인상도 서로 협의하에 그렇죠.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거지. 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임차인이 도장이나 아니면 서명을 안 하면은 네, 그렇죠. 네, 뭐 도루묵인데 말짱 도루묵인데 네. 이렇게 일방적 임대료를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없어요. 네, 네. 임차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내용이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현장에서도 그런 일은 없죠. 없어요. 네, 네. 강제하는 일은 없죠. 오히려 중개사 중간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임차인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주변 시세를 보고 나서 5%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임대인이 올리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서로 조심스럽게 5% 이내에서 인상을 서로 협의하는 거지. 그렇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없죠. 네, 임대인이 본인이 저 실거주 할게요 하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내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분들도 임차인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강제하니까 4년 살게 해, 10년 살게 해 이렇게 강제하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임차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오랫동안 임차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프로님 저는 요거 제안 이후에 요 내용 이 문구만 보면은 되게 임대인을 조금 악마화하는 그런 업주 같은 쪽으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되면 중개사들 너무 힘듭니다. 임대인분들 착한 임대인분들 얼마나 많고 좋은 임차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편가르기. 네, 편가르기. 네. 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네, 임대차법을 발의했는데 시장 반발 때문에 바로 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9일 날 발의했는데 12월 10일 날 기사가 났는데 12월 10일 날 시장 반발에 철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발의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왜 발의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 발의를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국회에서 뭔가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눈치를 보고 그냥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 민주당 쪽 의원들이 자기의 그 의사를 철회하면서 자동 철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조금만.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 어떨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떨지 서로 간에 그런 조금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이렇게는 좀 어렵다는 거는 금방 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임차인도 원하지 않았던 법안이었고 임차인분들조차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반발 때문에 시장 반발 때문에 철회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10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해서 시장 반발로 철회가 됐는데 임차인도 임대인도 원하지 않아서 근데 또 민주당에서 10년을 보장하겠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원하신 겁니까? 네, 아까 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차 주고 갱신하면 재건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강산도 변화는 10년 동안 네, 이제 전세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소멸되고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워두실래요? 10년 주실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비워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것 저라도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라도 비워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비워두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지 안 그러고서는 10년 동안 묵도 있어야 되는. 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께 또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어쨌든 사금융을 이자 없이 쓰시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과 임대인분이 상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집을 꼭 반드시
사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고 일부러 안 사실 수도 있고 사기 어려우셔서 안 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전세를 사실 텐데 서로 간에 그런 니즈가 맞아서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이런 10년 네. 맞아요. 원하지 않을 텐데. 뭐죠? 네, 이게 방송이 네. 잠시 방송 타임입니다. 네, 광고 타임입니다. 광고 타임. 네, 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10년. 네. 이곳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전세 안 한다. 그래서 전세 대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의, 네, 정치는 좀 참으로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정치에,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만 그렇지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 자꾸 한숨이 나오게 만들고 네, 한숨이 나오게 만듭니다. 기사를 찾아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안타깝고 네. 왜 이렇게 자꾸 서로 어려워지게 만드는 상황이 돼야 되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2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 또 10년을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지금 이게 3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해내실 것 같아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리언님 아님 말고 정치는 정말 사료 욕도 아까운 인간들입니다. 네, 그러게요. 다른 채팅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악해지고 있음요. 회사님 임대인 분이신가 보네요. 네, 저도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젊으신 분들은 다 저 공감됩니다.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 저도 네. 그랬으니까요. 진보가 크고 진보가 발전을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특히나 약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게 너무 과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약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양평 가볼 만한 곳님. 전세든 매매든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점점 큰일입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임대 입법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오키님 그들의 말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한국형 그 엔비디아 얘기를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행동과 말이 일치되면 당연히 좋은 정책인 건 맞아요. 근데 행동과 말이 지금 일치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다. 배승수님, 그럼 세금은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지 세금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기간제 집주인하면 되겠네. 기간제 예. 되게 색다른 그러네요. 네, 제안이신데요. 네, 이게 원래 재산세가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 사용자는 임차인이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기간제 집주인, 되게 신선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기간제 집주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세금은 임대인이 내고, 보호는 임차인이 받고, 네, 근데 이제 이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보호할 약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세 풍기 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네. 네, 지금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 해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네.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네.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광고가 4,000건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해서 뭐 4,000건이나 물건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겹치는 부동산들의 광고도 있으시고요. 뭐 나간 건데 모르시고 미처 모르시고, 미처 모르시고 그냥 올리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내가 계약한 게 아니고서는 아니니까. 네, 알 수가 없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겹치는 거 빼면 진짜 귀하다. 몇 개 보여줄 수 없다 물건을. 네. 정말 귀하다. 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리즈가 안 맞고요. 그쵸. 임차인은 요 정도로 전세 금액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임대인은 귀한 걸 아니까 네. 그 금액을 올리시고. 네,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3월달 말이 되니까 이제 임대인분들이 3월 초까지는 조금 조정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3월 중순 되니까 또 그런 느낌이 또 사라지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어떠십니까? 오히려 이제 완납을 본인이 하고 할 수 있다는 분들은 원하시는 금액으로 맞추길 원하세요. 네, 본인이 그러시니까요. 원하시는 금액. 네. 호가대로 지금 거래는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 기다리더라도 제가 원하는 금액대로 이제 맞춰주세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 가격에 금액이 또 나가요, 또. 네. 네, 나가니까 또 이게 안 나가면 금액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 금액대로 금액이 또 나가버리니까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나마라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가 끝나갑니다. 이마저도 올림픽 파크 네. 포레온이 이마저도 끝나면 과연 이제 어디서 물량을 서울에서 받쳐줄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 프로님. 저희 생각에 그래도 한 6월달까지는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빨리 입주장이 시작도 어떤 분이 저희가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면 입주장이 끝난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작은 했나요? 이런 우리 네. 사장님들 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입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전세 품귀 현상과 이중가격 형성, 그리고 무갭 빌라 투자 성행, 아파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네. 빌라로 많이들 넘어오셨죠. 네, 대체제로. 우리 2020년도 초반, 2021년, 2023년 정도에 진짜 빌라 무갭 투자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세가와 매가가 동일한, 소위 말해 우리 용어로 동시진행이라는 네, 그런 게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보증보험을 네, 들어주고 감정평가서를 내줌으로써 그런 무갭 투자 빌라가 성행하면서 빌라로 내몰린 세입자분들이 전세 사기에 노출이 되셨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임대차 입법이 빌라로 그 세입자분들을 밀려나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무갭 투자 빌라가 성행하면서 전세 사기가 많아진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면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는 더 이제 귀해지고 공급이 맞아요. 귀해지고 네. 네, 전세 소멸 네. 가속화가 되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현리님께서 그냥 전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방법은 달라도 전세 소멸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월세 300% 올라봐야 정신 차릴 듯요. 지금도 안 그래도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세 자꾸 쪼면 이두현님, 서울은 월세 미국처럼 원룸 400, 500 될 듯.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지금 저기 지역은 좀 이제 부촌 같은 경우는
월세를 이프로님 네. 뭐 1,000만 네, 그렇죠. 원대로도 네. 지금 네, 들어가서 사신다고 네. 예, 그런 뉴스도 저희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의 어디죠? 저기 대표님 여의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사세. 그사세. 네. 예. 네. 양평 가볼 만한 곤님 10년 임대인을 강제로 임대사업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세금 다 내고 하락하면 임대인도 다 떠안고 그렇죠. 공공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니 일반 국민 임대인을 강제로 주택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네, 근데 지금 임대인을 강제로 주택 공급으로 수단을 활용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건 마저도 그건 마저도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네. 큰 문제고요. 지금 양평 가볼 만한 곳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강제 임대가 되면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왜 임대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강제로 10년 임대를 하면서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자 10년 의무 기간이시죠?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네. 10년이신데 그러게요. 그냥 10년으로 바꿔버리겠다. 네, 이거는 임대사업자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배신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정책을 믿고 혜택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하셨는데 사실 되게 대폭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게 막 해. 근데 임대사업자는 중간에 팔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강제성이 더욱더 강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10년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키님 야당에서 추진하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당 탓하겠어요. 그동안 집 못 짓게 한 탓에 이제 그 대가를 서민들이 겪겠네요. 세금 많아서 다주택자도 별로 없어요. 이젠 누굴 탓할까요? 네, 오키님. 맞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정말로 지금은 다주택자분들께서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을 위주로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물건들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실거주를 해버리면 뭐 지금 한북조 TV님께서도 실거주이시죠? 그렇죠. 실거주죠.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기 거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1, 2년 이내에 집을 팔 걸 생각하고 집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1주택자에 대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임대차에 대한 그런 물량을 완전히 씨가 마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지역들의 하락세가 조금씩 멈추면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노도강 같이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그런 지역에 지금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고 실수요자들만 있는 그런 지역들의 집값이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경기도 수도권, 네. 서울 지방은 그렇습니다. 네. 배승수님, 배수님 지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 아니 왜 이런 반시장 공산주의적 발상을 부탁을 하나요? 이건 부탁할 게 아니라 저 따위 정치인을 축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 개인재산권 침해입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이건 이따위에 발언하는 정치인 축출해야 하는 네. 자,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인. 네. 네, 많이 화가 나셨네요. 네, 저희도 많이 하셔서 네.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 쓰지 네. 않으셨으면 하네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실 안 나와요.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네. 저도 이 전 방송, 전전 방송에서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방법은 달라도 어찌됐건 전세 소멸이 한 방향인 거. 그러니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주창하시면서 이제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시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 소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제성 있는 정책들로 인해서 전세를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충분, 국토부 집값 불안설 반박. 근데 맨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충분하다고 국토부에서는 맨날 그러시는데 무슨 집값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 4만 7천 가구라 역대 지금 4년 이래에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 잠원동, 그리고 DH 방배, 그리고 강남 상구의 청담동 르엘, 잠실 르엘,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 등 총 2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왜 저는 여기 12,000세대에 이런 입주 물량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예.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잠원동, 방배동, 강남 상구, 청담, 잠실, 방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나마 이문동에, 휘경동에, 예. 네, 라그란데나 이 아이파크 자이, 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서민들을 위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잠원동, 방배동, 강남 3구, 잠실, 르엘, 방배 이런 집값들 기본 20억 넘지 않습니까? 30억 넘지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참 저는 얼토당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출은 막을 수 없지만 저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전세대출 DSR 적용 절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도 60%에서 70%는 너무 강력합니다. 네, 80%에서 90% 정도로 해서 금리를 조금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주시는 방안으로 가셔야지 60, 70%까지 내려주면 어떤 은행에서 믿고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출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전세는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소멸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세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는 합니다. 네. 저희 브리핑 다 끝났는데 씁쓸합니다. 글씨조차 빨개가지고 좀 그러네요. 캐사님 무서워 마시고 맞는 말 바른 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사님. 아까 캐사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죠? 네. 와, 연예인님 두 분이 방송하신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캐사님. 정말.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예. 네. 그래서 구름요새님, 다란동 맥길로이님, 최승희님, 유주님. 유주님, 맞아요. 네.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민우맘님, 이두연님, 오키님, 양평 가볼만한 분님, 배승수님, 기현리님, 그리고 오키님. 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오늘 나와주신 판부처TV님께 박수와 리액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씨구 좋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부처TV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고 좋은 양질의 영상 많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판부처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거든요.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도 즐겁게 유튜브도 즐겁게 하려는 판부처TV 부동산 소리꾼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실 분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싫으신 분은 됐습니다. 이거 요즘 미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류지
보류지 지금 저희 13일 날인가 14일 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원래 14일 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다음번에 팜부처 TV님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억으로 보류지 경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키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액션 장인. 감사합니다.